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뒤 미국 학계에서도 중국 기원설에 무게를 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터 호테즈 베일러 대학 교수는 코로나19의 기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코로나26이나 코로나32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실물경제와 괴리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우리나라 전체 실물경제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상장기업을 대표하기 때문에 실물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 기아와 포스코, 현대제철이 자동차 강판 공급 가격을 통당 5만 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상은 2017년 이후 4년 만으로 철강업체들은 올해 들어 철광석 등 원료 가격 급등을 근거로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상을 완성차 업체에 요구해왔습니다. 한화가 드론 등 소형 무인기를 상대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의 원천 기술 국산화에 나섭니다. 한화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레이저 발진기 시제 제작 사업을 수주해 총 4년 개발 기간의 계약 규모는 총 243억 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짠 내일짠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중반부까지는 굉장히 힘든 좀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후반부 들어가면서 하방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상승 탄력을 되찾으려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간밤에 좀 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짙은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여줬던 코스닥도 지금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여행주들의 흐름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에는 좀 더 나은 시장 상황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됐는데요.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정 좀 살펴주시죠. 예, 이번 주는 5월을 마감을 하고 이제 6월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겠죠. 원래 그 월 말 월초가 되면 기본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특이한 어떤 경제 지표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표되는 그러한 지표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 어쩔 때는 그냥 지나가는 뉴스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 중요도가 높게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중요도가 어느 때보다 좀 높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지난주 발표된 소비자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증시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신흥국 입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현재 지금 기준점이 된다라는 게 단지 증시가 올랐다라든지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경제 지표가 얼마큼 잘 나오느냐 아니면 혹은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경제 지표 하나하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반대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번 주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이제 그 구매 관리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그 상승해 있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5월 달에 중국이 과연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좀 소비를 하고 있는지 구매 관리자 지수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규칙에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내일은 우리나라의 5월달 수출입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일단 뭐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호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지표들이 하나하나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게 서로 지난번보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역기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오히려 증시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잘 나와주는 것이 현재 지금 3,100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잘 나온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잘 못 나오면 지수가 빠질 수 있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미국의 ISM 제조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립니다. 현재 지금 산유국들에 대한 유가에 대한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내일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요일 날은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고, 목요일 날은 특이사항 없고요. 금요일 날은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과 시간당 평균 임금이 발표될 것인데요. 현재 지금 우리가 주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좀 돌아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현재 5월달 실업률은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간당 임금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가 궁금합니다. 시간당 임금이 이제 올랐느냐, 아니면 시간당 임금이 오르지 않고 고용만 늘어났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이 기후 변화 등에 대해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이 주식시장에 그리고 관련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요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의 기후 변화 등 발언, 이런 내용들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도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금요일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과 평균 임금이 발표되면서 또 연준 의장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GS 리테일, 신세계, 삼성전자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CJ ENM, 파라다이스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J콘텐트리, GS 리테일, 한국전력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BH 등이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좀 컨택트주 위주로 좀 집중적인 좀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엔터주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수급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에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업종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에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은 들어와 주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미국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오늘 이제 휴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 이제 휴장을 앞두고서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지수 방향성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좀 보합권 등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좀 관망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일 만에 기관 투자자들이 좀 순매도세로 좀 전환했다는 점, 이 부분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좀 지수는 좀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백신 접종 가속화에 힘입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엔터 업종, 뭐 이러한 콘택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좀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면서 좀 업종별 그런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드립니다.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알려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양시장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05% 하락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3,18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0.21% 상승한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코스닥 시작입니다. 97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5,451억 원, 외국인이 1,201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6,593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홀로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752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555억 원, 외국인이 72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여행주, 백화점주, 5G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철강주,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행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여행 관련주들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0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전체 인구의 10.5%인 54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최근 증권가에선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여행 수요 증가를 전망했는데요. 한 증권 전문가는 모든 소비가 여행 소비 절감으로 시작이 된 만큼 더 큰 보복 소비가 여행 산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하나투어가 5.49% 상승한 88,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인터파크가 14%, SMCNC가 16%, 참조원 여행이 13% 올려 세우면서 현재 여행 관련주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백화점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렀던 백화점주도 날개를 펴는 모양새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가는데요. 현대백화점은 백화점과 면세점 둘 다 기대된다는 제목의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서 긍정적인 영향 더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2.90% 상승한 9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광주신세계 0.70% 상승한 2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대구백화점이 15% 올려 세우면서 14,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5G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5G 관련주들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순환매 들어오고 있고요. KMW가 6.73% 상승한 5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역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9%가량 올려 세우면서 16,7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이 7%의 강세, HFR이 6%, 이노바이러스까지 현재 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철강 주요 종목들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내 철강 업체들이 2017년 이후에 4년 만에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완성차 업계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이 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철강주들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현재 1.68% 하락한 35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0.56%, KG동부제철이 1.5%, 고려대강이 2.24% 하락한 26,1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제강까지 1% 약세 보이고 있는 철강 주요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긴 호흡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하반기 실적 성장에 가능한 종목군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이 2.04% 하락한 81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 4.53% 하락한 61만 1,000원, SK이노베이션이 4.01% 하락한 26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남양유업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이 경영권을 포함한 최대 주주 지분이 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거래일제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는데요. 최종 매각일은 오늘 8월 31일을 넘기지 않을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23.68% 상승한 7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남양유업입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는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환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랠리에 연동해서 하락 출발했으나 중국 위안화 되돌림과 증시 하락 반전에 반등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근데 역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3.9원 정도 하락한 1,11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장에서 여기에 이어나는 최근 강세에서 숨을 고르며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외국인 순매도에
하락 흐름 보이며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을 가중시켰으나 현재 3,100대까지 저점을 낮춘 상황입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는 미국의 PC 물가 상승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나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강보권에서 마감했고요. 미국의 4월 PC 물가는 전년 대비 3.6%로 전월 2.3%와 시장 예상 3.5%를 모두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PC 물가 역시 전월 동월비 3.1%로 전월 1.8%와 그리고 시장 예상치인 2.9%를 상회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달러는 상승폭을 확대했으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연준의 계속된 발언과 조기 긴축 가능성이 낮다는 시장 평가가 이어지면서 상승분을 일부 되돌림하며 마감을 했고 현재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에도 1일 오펙의 산유국의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오펙의 산유국의 8월 산유량이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이란 수출 재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부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4월 PCE 물가 지표와 그리고 그런 PCE 물가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각 3.6% 그리고 3.1% 상승하면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한 영향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한 점도 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선반영에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전일 금통위에서의 매파적 시각을 재반영하며 상승했고요. 금통위 이후의 일각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제 선물 순매도 전환 등이 금리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5년물 약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고 단순 매입에 의한 기대에 있어 약세폭은 장 후반 제한됐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에 전일 하락분을 되돌렸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미국 PC 물가 상승에도 선반영되었다는 분위기로 하락 마감했고요. 미국 국채 10년물은 1.6%를 재차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4월 PC 물가는 전월 0.6% 상승한 가운데 그런 PC 물가는 0.7% 전년 대비 3.1% 상승해서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다만 기저 영향인 점을 고려해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과 이로 인해서 미국 연준의 빠른 정책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 속에서 시장 금리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메모리얼데이 휴장을 앞두고 달러화가 강한 모멘텀을 보이지 않아서 보합권에서 움직일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위안화의 기준 환율이 전거래일보다 0.0176 위안 정도 내린 6.3682 위안으로 표시되면서 재차 강세를 보이는 점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재료로 보입니다. 환율의 변동폭이 크지 않아서 장중 분위기가 재차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또 보합권의 움직임 관망세가 원달러 환율에서도 느껴지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환율의 함지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동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오늘이고요.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이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6.2%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덱스터, 오스템, 네이버, SNK, SM라이프 디자인 이렇게 있고요. 포트 제외된 종목들 15.9%로 수익 나면서 포트 제외되기도 했었고요.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은 17.7%, 15.2%, 8.4% 정도로 수익률 좋게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가 24.2%나 수익을 내줬었고요. 우성사료가 16.6%, IHQ가 12.5%, 보성파워텍이 12.7%, MKM은 10.1%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보령제약이 12.9%, 대성파인팅이 12.4%, SM래프디자인이 23.5%, 제로투세븐이 11.1%, HMM이 20.2%로 포트가 제외됐었죠. 현대코퍼레이션이 0.5% 구간에서 포트 제외시켰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15.4%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종목들은 메디포스트, 금호석유, 남해화학, 안랩, 한전산업 이렇게 5종목 담겨 있는데요. 지금 안랩을 포트에서 제외시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4% 구간에서 포트 제외시킬 거고요. 한전산업은 2.2% 수익 구간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이제 지금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좀 부진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안종목 씨 AS 들어보고 오늘 또 종목 공개해 주시는 날이니까 계속해서 관심 기울여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은 편제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일단 잠시 보기 전에 시장 상황 살짝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을 돌파를 하고 오늘 눌림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조정이 나올 때 아마 5일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눌림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한 10시 정도부터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랬는데 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저점을 잡고 잘 올라와 준 것 같습니다. 우장 들어서면서 다시 조정이 좀 나오는 흐름이 보여지다가 지금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올라와 주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월요일이니까 주봉 시작을 하는 구간이 이제 중요한데 일단 상승 출발을 해줬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3,200포인트가 항상 그동안 좀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뚫어내주는 흐름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시장 흐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6월달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뭐 코스닥도 지금 괜찮은 흐름이고요. 제가 뭐 며칠 전에 시장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면 이제 단기적인 이 추세 저항이 하나 있었고요. 저점 구간에 이 추세대 하단 이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 저항을 받고 이탈을 안 시키는 흐름이 나온다면 상승세에 좀 강하게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흐름대로 지금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지금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보이는 그런 흐름들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며칠 정도 좀 뭐 인플레이션이랑 테이퍼링 이슈 나오면서 좀 빠지긴 했었지만 아직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난하게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5일선, 21선 돌파하고 단기 이평선들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도너리포트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될 텐데 현재 이제 도너리포트의 터줏대감이죠. 메디포스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추세 저항 라인을 제가 좀 더 진하게 굵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 편하게 해드리면 이러한 이제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고 나서 주가가 하단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온 시점부터는 그동안 반등이 잘 나와줬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32,000원 부근, 31,500원 부근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21선을 지금 하단으로 딱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오늘 거래량 없이 지금 음봉으로 눌림이라고 하면요. 금요일 날 5일선 돌파하고 오늘 눌림 그러면 내일 양봉이 나올 가능성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저항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러한 저항이 지금 바로 상단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800원에서 700원 정도가 저항이 될 가능성 높은데 이 구간 이제 뚫어내 준다고 하면 또 단기 추세 굉장히 괜찮은 흐름으로 이렇게 뚫고 가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추세 전환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금호석유인데요. 박스권 하단까지 좀 큰 폭으로 밀렸어요. 1차 한 번 정도 이제 손절가를 24만 원 잡았다가 조정을 좀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 석유화학 섹터 전체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석유화학 섹터 내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좀 부진한 상황이긴 한데, 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제 그 섹터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 심리, 그러니까 다음 분기의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지 못하지는 더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이 피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뭐 무난하게 이거보다 뭐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은 좀 없겠죠. 물론 1분기 나온 실적이 작년 한 해간 나온 실적 비슷하게 지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7천억 가까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라서 그걸 넘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한 그 정도 선에서의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 라텍스 고무 장갑, 그러니까 이 고무 관련 합성 고무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의료용 고무 장갑의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적도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한 가지 호재가 미국에서 이제 콘돔 판매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을 이제 마무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대외 활동도 좀 잦아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무장갑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는 부분을 또 채워 넣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이 부분에서도 수요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 교체 대교체 순환 주기 중국에서 8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요번에 작년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올해부터 좀 수요가 터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타이어 관련주들 함께 금호석유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지금 한 10거래일 정도 이렇게 놓고 한 20거래일 정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말라붙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안 일어나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섹터 전체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까지나 저는 이런 흐름을 눌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현재 보신 것처럼 조정이 나올 때 기관들이 좀 주도적으로 매도를 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좀 괜찮게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거든요. 오늘 보면 지금 연기금이나 투신에서 그리고 외인들 또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요거는 이제 끝나봐야지 알겠죠. 장중에 밀어놓고 다시 가집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는 22만 원 요 지지해줬던 요 가격대 지켜낸다면 이중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의 기간 조정 좀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래 생각이 되고요. 결국 뭐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라든지 그런 시점에 박스권 상단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까지는 일단 잘 지켜보시고 그 구간만 이탈 안 한다면 제 생각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사실 20만 원 앞에 정고점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요 구간까지 보셔도 저는 뭐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장기 상승 추세대 하단 부근이 이제 고 20만 원 부근이거든요. 그렇다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실적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실적 1년간의 실적을 생각한다면 금호석유는 지금은 반값 할인 세일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릴 때 사야 되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혹시나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손절가를 이탈을 하더라도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도노리포트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이 종목이 뭔가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들어간 부분에서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는 가져가 볼만한 종목이고 내릴 때 더 살만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해두시고 금호석유를 가지고 불안해하시게 된다면
한국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든 사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실적을 믿으시고 가시면 되겠다. 조정이 나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해화학인데 보시면 이제 추세대 상단, 하단 이렇게 트렌드를 쫙 만들어 놓고 상승 흐름 좀 이어가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 나온 이후 한번 이슈가 나왔죠. 반도체 소재로 이제 쓰일 수 있는 뭐 암모니아수 신사업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선박에 들어가는 친환경 연료 뭐 요거 관련해서 지금 진출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번 나와주고 윗꼬리가 잡혔는데, 요 윗꼬리가 나오는 시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러운 자리고,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량 지금 죽이면서 한 3일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던 요 시세가 나왔던 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 살짝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추세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고요. 뭐 지지와 저항으로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저항 자리를 돌파한 구간, 그리고 뭐 조금 더 하단으로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괜찮은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남해화학도 지금 보면 요 추세대 흐름대로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구간 추세대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부터 시세가 강하게 상단을 돌파할 경우 좀 큰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가져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오늘 안내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될 텐데, 이 종목이 안 갈 자리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이제 조만간 이 종목이 움직일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주가가 20선 위로 올라와서 유지를 잘 해주고 있고, 단기 이평선 정배열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21선이 이제 조만간 이렇게 각을 돌리면서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고, 6월 11일 날 이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러면 거기서 당대표가 뽑힐 거고요. 당대표 선출된 이후에는 국민의 이제 당과 함께 이렇게 통합, 그러니까 야권 통합이 되겠죠. 야권 통합을 이뤄 나가는 그런 이슈들이 불거질 텐데, 그때 가서 이 안철수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를 받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통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의원이 대권 주자로서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래서 대권 주자로 나온 이후에 대권 단일화, 야권 단일화를 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전히 대권 주자로서의 종목이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 종목이 안 좋아서 포트에서 뺀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무난하게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도놀이 포트에서 AS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고심 끝에 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 편입시켰던 한전산업인데요. 한전 관련주들, 뭐 한전 이렇게 붙은 거, 한전기술부터 뭐 KPS 뭐 전부 다 괜찮은 흐름 나와줬었는데, 한전산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상향 흐름의 신고가를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검침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던 기업들 뭐 공기업화 시켰고, 이 종목 역시 이제 그 용역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전소에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공영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화 민간 기업이죠. 이제 상장돼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갖고 있고 한 부분들인데, 이게 공영화 된다, 즉 공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발행돼 있는 주식들을 갖다가 다시 사모아야 되겠죠. 사모아서 이제 상장 폐지를 한 방향으로, 자진 상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이 종목이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모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주식을 팔지 않을 경우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대적 M&A를 보통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서로 주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이 좀 수혜를 입는 그런 현상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연맹이라는 곳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데요. 이곳이랑 지금 의견을 좀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공영화 과정을 거쳐간다고 했을 때는 한국전력에서 얼마에 당신들의 주식을 지분을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한국전력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봐야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이거든요. 돈 많은 기업인데 뭐 좀 더 쓴다고 어디 나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도 돈 많이 벌 수 있게 비싸게 좀 사주셨으면 좋겠고 6,500원까지 전고점 월봉상 보시면 저항자리인데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도 일단 이대로 한 4% 수익권인데 끌고 가신다 생각하시고요. 뭐 단기적인 저항자리로 볼 수 있는 전고점 부근 6,000원이 일단은 1차적인 저항자리인데 요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더 뚫어내고 상승하는 흐름이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씩 또 AS를 도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늘 AS 리뷰해주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우리 이주연 위원님과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저희가 이주연 위원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종목 공개하기 전에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드립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럼 종목 상담부터 일단 좀 진행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종목 공개 가볼게요. 문자 상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종공업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9,000원에 비중 30% 보내주셨는데 올해 물려있다가 탈출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목표가 좀 정해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몇 달 정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지금 탈출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수익을 보고 좀 더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 보시면 앞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시세를 줬던 그런 구간이 2월 달에 한번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조정 충분히 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이제 그 변곡점으로 생각될 수 있는 8,000원대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지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공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수소 자동차 관련해서 관련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센서 부품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자회사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이라는 부분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만 봐도 일단은 한번 시세를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수소 자동차, 수소 관련된 섹터들 내에서의 주가 지금 조정받던 흐름들이 반등하고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딱히 뭐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물론 저항자리긴 합니다. 저항자리긴 한데 제 생각에는 요번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9,500원까지는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요. 9,500원 부근에서 비중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그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는지 지금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 있다가 지금 이틀 정도 커지는 증가하는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6,500원 절반 매도 그리고 조정이 만약에 6,500원 갔다가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한 9,000원 정도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에서 나머지 절반은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뭐 그냥 짧게 수익 챙기시겠다 하면 9,500원에 다 챙기셔도 나쁘진 않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좀 더 보실 수 있다라는 상황인 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화 SDI 네.
25% 가지고 있고요. 네. 네, 제가 67만 원, 70만 원대에 샀다가 또 67만 원에 팔았다가 또 떨어져서 65만 6천 원까지 해놨는데 네, 또 지금 막 떨어져요. 그러면 손실을 보고 매도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 전에도? 네. 네. 매수가가 지금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65만 6천 원인가 그래요. 65만 6천 원이요. 지금은 네. 그 가격대에 다시 들어가신 거죠? 아니요, 조금씩 5주는 남겨놔가지고 이렇게 계속 매수를 했어요. 떨어지는 대로.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25%가 됐어요.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물도 타시기도 하고 손실 보고 매도도 하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삼성 SDI로 수익을 한 번도 못 보신 거죠, 그럼?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손해만 봤어요. 아쉽네요. 일단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네네. 그렇잖아요. 일단 코로나19 전에 뭐 생각을 하더라도 네. 주가가 지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네.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앞으로도 더 커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커지게 되면 ESS라고 그 뭐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건물마다 이런 큰 배터리, 대형 배터리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성장을 할 거다라는 부분에는 의심이 없어요. 다만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주가의 흐름은 이제 그런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이나 살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더 생겼을 때 그때 가서 봐도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뭐 썩 제가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혹시 손절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네. 자, 그러면 손절도 생각하고 계시니까 손절가 제시해드리면 60만 원 앞에 전저점 구간 보이시죠? 네. 여기가 보시면 최근에 이제 가장 저점이었던 구간인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삼성 SDI의 주가 흐름은 뭐냐면 상승하던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리막길을 가다 보면 이제 오르막길을 가기 위해서 주가 하락을 멈추는 그런 시점이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여전히 지금은 내리막길을 고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뭐 한 56만 원, 55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와야지 좀 살만한 기술적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만약에 저보고 이 종목을 사라고 하면 저는 한 42만 원에서 43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전저점 60만 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종목들이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점들끼리 연결해 보는 선을 좀 그어 본다고 하면 뭐 60만 원 조금 하단까지 한 뭐 59만 5천 원 한 요 정도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냥 여기서 그걸 기다려 봐야 어차피 나오는 것은 그냥 한 반등하는 흐름 정도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오늘 조정 나오면서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크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60만 원 손절가 딱 기준 잡으시고 이 60만 원을 깨진다. 59만 9천 원이 된다 하면 손절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내일 양봉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서 올려주는 그림이 된다고 하면 뭐 3%나 이렇게 올라와서 마감을 하게 된다 하면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는 단기 추세 저항을
벗겨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예. 선생님 매수가 오게 되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흐름에서 지금 어떻게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가격이고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는 모두가 다 사고 싶어 하는 가격대일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런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이 60만 원이라는 가격대 부근에서 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추세 전환을 하게 된다면 박스권 흐름으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그냥 가는 그런 그림이 될 거고 그렇지 못하고 60선을 이탈하게 되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가져가면서 좀 천천히 이렇게 계속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에서 선생님께 60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 손절가를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그래도 앞으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대응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이 이후에 보내주신 종목들은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너 리포트 오늘 새로운 종목 공개해 주시는 날인데요. 두 후보군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오늘 제가 라운시큐어라는 종목과요. 대상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대상은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마 들어보시면 이 기업이구나 하실 네. 텐데요. 자, 일단 라운시큐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라운시큐어 딱 이름 시큐어 딱 들어보시니까 뭐 보안 이런 거 관련된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이랑 일반 기업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업체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뭐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적용한 이런 생체 인식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이 부분으로 좀 성장성이 커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신원 증명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요즘은 뭐 저희 지문 인식이라든지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모바일 결제, 간편 결제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이런 뭐 앞으로 보안이 좀 대세가 되는 그런 시점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굉장히 괜찮다라는 흐름이 괜찮다라는 관점을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 구간을 좀 돌파를 해내는 그런 흐름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일 갭 상승하고 음봉으로 좀 쭉 밀려 내려왔고 오늘 시가부터 상승해서 도지 형태의 지금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굉장히 큰 흐름의 좀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항 자리를 뚫어내는 그런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아니더라도 한 며칠 안에 단기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준다고 하면 시세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상입니다. 대상이라는 회사는 이제 조미료 그리고 식품 뭐 첨가물 제조업체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하얀 조미료 가루 잘 아시는 걸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미원입니다. 네, 미원. 네, 미원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체 식품 브랜드들도 있어요. 간편식으로 나오는 이제 청정원 많이 들어보셨죠? 오, 네. 순창 고추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햇살 담은 간장 등 이런 브랜드들을 이제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런 식품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월봉인데요.
월봉상 그동안에 이 3만 원, 29,000원 요 가격대 구간이 좀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 오랜 기간 작용을 해온 그런 종목이거든요. 2017년도부터 해서 박스권을 딱 만들어 놓은 종목인데 물론 요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던 구간은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빠진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상승세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한 절반 폭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을 굉장히 오랜 기간 3년 정도 잘 거쳤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아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보는 실적 작년에 1,7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545억을 달성했습니다. 요걸 이제 곱하기 4로 해서 올해 한 해 실적을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약 한 2천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뭐 한 1,80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서 한 8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야지 적정 주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뭐 자본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이 종목이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너무 많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부채 비율도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자본도 지금 뭐 1조 1,240억 정도. 그러니까 약간 한 10%에서 15%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수혜, 식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에 한 차례 3만 원이라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 이후 다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수급적으로 상당히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기관에서 계속 연기금에서 투신에서 금융투자에서 보험에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식품 관련주들 중에서 한 종목을 봐야 된다면 저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라운시큐어 그리고 대상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이 도너리포트 포트에 편입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3시에 공개가 됩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마감 인바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